어느 날 다른 세계로 연결된 문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얻은 물건이나 기술을 현실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한 소녀가 몇몇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야라는 소년이 그 남자들에게 맞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를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놀리고 결국 그를 때립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하고 남자들은 도망칩니다. 소년은 그의 도움에 감사하지만 유야는 괜찮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항상 친절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그를 비난하는 낙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항상 모두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예쁘다는 이유로 부모님마저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못생겼고 중학교에 진학하자 학교에서 맞는 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를 돌봐준 건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친절하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에게 집과 모든 저축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은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결국 유야는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를 완전히 버렸고 그는 혼자 살면서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유야는 중학교를 졸업하지만 졸업 앨범에는 그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만 가득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괴롭히던 아이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들은 그에게 졸업하더라도 여전히 자신들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유야는 직장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불량배들에게 맞고 그의 형제자매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마침내 직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상사는 지각에 질려버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서 유야는 우울한 식사를 하고 거울을 보며 화를 내며 거울을 부수고 졸업 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치는데 갑자기 숨겨진 방이 열립니다. 그 방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하고 유야는 그것들이 할아버지가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특이한 문을 발견하고 열었더니 이상한 방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겁을 먹을 때 알림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그는 그 문이 다른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단어를, 물건을 보관하는 기능 등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여러 알림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문을 사용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능들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는 그 시스템이 게임 같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자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치가 너무 낮다는 것을 알고 낙담합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밖을 내다보고는 그것이 정말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읽을 수 없었던 탁자 위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집 주인이 위대한 현자가 되었지만 죽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모든 내용물을 포함하여 새로운 주인이 되도록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은 마법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주인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는 안에서 무기들을 발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엄청난 위력을 지닌 굉장히 위험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밖을 살펴보고 검을 휘둘러 봅니다. 넘어지지만 기본적인 검술을 익히게 됩니다. 유용할 것 같아 유야는 각 무기들을 가지고 훈련하며 모두 최고급 아이템임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합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치는 여전히 1레벨이고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는 무기들을 보관함에 넣지만 갑자기 괴물이 공격해옵니다. 유야는 겁에 질리지만 이내 자신의 집이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레벨 300짜리 피투성이 오거 괴물이 마법벽에 처박힙니다. 나무를 잡아 벽을 부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유야는 반격을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창을 던집니다. 창은 괴물을 관통하고 한 방에 즉사시킵니다. 창은 유야에게 돌아오고 괴물은 사라지며 여러 아이템을 드랍합니다. 유야는 갑자기 레벨 100이 되고 자신의 능력치를 보고 놀랍니다. 모든 포인트를 할당한 후 유야는 하루 일과를 마치기로 합니다. 퇴장하려 할 때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화 옵션이 나타납니다. 유야는 이를 보고 어리둥절하지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날 밤 유야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며 완전히 변신합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몸이 달라져 있고 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거울도 깨져서 옷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현자의 집에는 크기가 자유롭게 조절되고 여러 마법적 효과를 주는 마법옷이 있습니다.
유야는 현자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정원을 둘러봅니다. 갑자기 레벨 200 슬라임 몬스터의 공격을 받지만 이번에는 유야가 차분하게 창을 꺼내 몬스터를 손쉽게 처치합니다. 커피 슬라임과 마력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희귀 목걸이를 드랍합니다. 다시 레벨업하여 존재 감시 스킬을 얻고 이미 레벨 150이 되었습니다. 커피 슬라임을 맛보니 의외로 맛있습니다. 그는 번 돈으로 고등학교 입학식에 맞춰 새 교복을 주문했다. 그 후로 매일 다른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했고 우울증도 잊어버렸다. 그는 훈련을 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려 했다. 정의 고블린이 그의 집을 공격했지만 유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능숙하게 싸워 고블린을 스킬로 쓰러뜨렸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 왔고 모두 그의 모습에 놀랐다. 형제들조차도 그에게 압도당한 듯했다. 수업 시간에 일진들이 다가왔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전학생으로 생각했다. 그가 유야라고 말하자 모두 충격을 받았고 믿지 못했다. 화장실에 갔을 때 그는 변신 후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수업 후 형과 누나는 그에게 왜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는지 묻고 그를 루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리무진이 서고 그가 구해준 여자아이가 그를 찾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유야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그를 알아봤다고 말하고 자신을 카오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오세이 학원에 입학하고 싶은지 묻고 유야는 그것이 슈퍼 엘리트를 위한 학원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카오리가 학생회에 있고 그녀의 아버지가 학원 이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야는 제안에 감격하지만 자신이 그런 학원에 들어갈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형이 끼어들어 학원에 입학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들이 학업과 스포츠 모두에서 유야보다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오리는 유야를 자신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유야를 모욕했으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들의 유야에 대한 악행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유야에게 그들의 학원은 학업 성적뿐 아니라 인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가 입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수행원이 유야에게 학원을 보여주자고 제안하자 카오리는 유야를 데리고 떠나고 그의 형제들은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학원에 도착하고 그곳은 뛰어난 학생들로 가득 찬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는 츠카사 이사장을 만나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받습니다. 유야는 별것 아니라고 말하지만 카오리는 그가 자신을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츠카사는 딸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유야에게 학비까지 지원하며 입학을 제안하지만 유야는 보통 천재들만 입학하는 곳이라 자신은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저합니다. 츠카사는 천재도 단지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유야는 그들이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츠카사는 유야에게 각자 자신만의 재능이 있으며 도전하고 즐기는 과정을 통해 결국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 어린이 학교를 하루 체험해보라고 유야에게 제안한다. 사와다라는 선생님이 들어오고 츠카사는 그녀를 유명한 과학자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수업이 쉽고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인다. 유야는 첫 수업을 준비하며 자신이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만 자신의 평소 학교보다 나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유야가 교실로 호출되어 자기 소개를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유야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의 잘생긴 외모에 놀라고 있었다. 유야는 뒷자리에 앉아 옆에 앉은 여자와 책을 함께 보지만 그녀는 다소 차갑게 대하고 유야는 그녀가 자신을 이미 싫어한다고 걱정한다. 카오리는 유야가 반에 잘 적응할지 궁금해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유야는 수업이 꽤 평범하다고 느낀다. 다만 학생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 동안 몇몇 학생들이 그를 알아가려고 질문합니다. 아이돌이냐고 묻거나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죠. 요라는 학생이 그만 괴롭히라고 말리며 유야를 카페테리아로 데려가 점심을 먹게 합니다. 유야는 메뉴를 보고 놀랍니다. 전부 무료라서 꿈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 다른 학생인 신고와 함께 앉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시작하며 유야는 그들도 자신과 똑같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식사 중 그는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며 다른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가 그에게 동아리에 가입했냐고 묻지만 유야는 아무 동아리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 역시 동아리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가 모든 스포츠를 잘해서 하나를 고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자신이 게임부 소속이라고 밝히고 유야는 학교에 시끄러운 게임기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신고는 수업 시간에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고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야는 그들과 더 편해진다. 하교 후 유야는 츠카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고 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한다. 교실을 나서다가 카오리와 마주치고 카오리는 유야가 학교에 다닐지 묻는다. 유야는 자신의 결정을 말하고 카오리는 그가 남기로 해서 기뻐한다. 카오리는 방과 후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인기 있는 지역의 상점들을 둘러본다. 유야는 이곳이 카오리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곳인지 궁금해하지만 카오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아버지에 대해 꺼리는 것 같아 자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야는 다르다고 말한다. 유야는 긴장해서 크레페 가게에 가보자고 제안한다. 가격을 보고는 저 세상에서 돈을 벌어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크레페를 먹으면서 둘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유야는 다른 맛도 먹어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걱정한다. 그는 카오리에게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알아봤냐고 묻지만 카오리는 그가 조금 마른 것 외에는 눈이 똑같아서 알아봤다고 한다. 카오리는 그가 다른 맛을 먹어보고 싶어 했기에 자신의 크레페를 한 입 먹어보라고 권한다. 그래서 한 입 먹지만 조금 어색해한다. 카오리는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유야도 카오리에게 한 입 먹여준다. 그녀는 긴장한 채로 그것을 받아먹고 몇몇 소녀들은 그들이 매우 귀엽다고 생각하며 지켜본다. 그날 밤 늦게 유야는 완전한 갑옷을 입고 다른 세계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나타나는 몬스터들과 맞선다. 여전히 무서워하지만 그는 몬스터들을 쓰러뜨리고 레벨이 235로 상승했음을 알지만 레벨업 속도가 훨씬 느려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한 몬스터를 찾아 집을 나서는 것을 생각한다. 학원에서 보낸 시간을 생각하며 유야는 새로운 도전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가 대문을 나서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는 창을 꺼내들고 비명소리 쪽으로 달려간다. 그는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러 명의 병사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괴물을 발견하는데 레벨 200 고블린 장군입니다. 유야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뒤에 소녀를 봅니다. 그는 창을 던지지만 고블린은 그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야는 발로 짓눌러 고블린을 쓰러뜨립니다. 그는 소녀 쪽으로 돌아서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른 고블린이 뒤에 있다고 외칩니다. 그는 날아가 버리고 자신보다 더 강하고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야는 자신에게 다른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을 이용해 고블린 위를 뛰어넘고 활로 바꿔든 뒤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검으로 바꿔들고 고블린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는 소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 세계의 다른 인간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결국 기절하고 그가 다가오는 남자들의 소리를 듣자 투명화 기술을 사용해 그들을 피합니다. 소녀를 찾는 기사들이 오고 그녀가 렉시아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야는 그 만남을 떠올리며 소녀가 괜찮은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돕기 위해 기사들이 나타났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셔츠를 보며 다른 세계에서 번 돈으로 새 옷을 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몰이 보이고 유야가 걸어 다니자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며 배우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셔츠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마법이 걸려있지만 그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옷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감독이 다른 남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남자는 쇼우라는 모델의 매니저인데 쇼우가 촬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쇼우에게서 전화를 받고 그가 오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감독은 화를 냅니다. 쇼우가 촬영 준비를 마친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 다른 모델 뮤가 화가 납니다. 이 사진 촬영의 테마는 커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감독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모두 시작을 기다리고 있으니 쇼핑몰 안에서 대타를 찾기로 한다. 유야는 쇼핑을 하며 너무 많은 선택지에 압도된다. 몇몇 여자아이들에게 접근을 받고 유야는 판촉 전략인가 싶어 걱정한다. 그들은 유야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쇼핑을 도와주겠다고까지 한다. 유야는 그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한다. 여자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한 유야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유야는 자신이 잘 대처했는지 궁금해한다. 감독은 대타를 찾느라 애쓰지만 조감독에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유야를 지나치는데 감독은 유야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유야에게 감독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합니다.
유아는 긴장하지만 자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모델 제안을 받아줍니다. 다양한 의상과 포즈로 남자친구 역할을 연기하며 사진 촬영을 합니다. 감독은 더 섹시하게 연기하라고 주문하지만 유아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미유는 첫 경험치고 잘한다며 칭찬하고 유아는 미유의 모습에 매료됩니다. 미유는 유아에게 도움에 감사를 표하지만 유아는 미유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챕니다. 감독은 유아의 표정이 굳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하며 비슷한 또래임에도 프로페셔널한 미유의 모습에 감탄한 유아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미유가 다음 촬영을 위해 그에게 달라붙고 그가 당황하자 미유는 그에게 바싹 다가섭니다. 감독이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자 미유는 그의 팔에 팔을 두르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유아는 더욱 당황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다른 세계에서는 렉시아 공주가 자신을 구해준 이를 생각하며 앉아있습니다. 그녀는 외출하기로 결심하고 기사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찾기 위해 어두운 숲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만 기사는 누군가 그 숲속에 살고 있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렉시아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구조되었고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사는 돌아가는 위험을 경고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모두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녀가 누구에게서 그런 무모함을 물려받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쇼핑몰로 돌아와 촬영이 끝나고 유아는 지쳐 있습니다. 미유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유아는 갑자기 음료를 마시다 살해에 걸립니다. 미유가 손수건을 건네지만 유아는 땀이 나서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옷소매를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옷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모델 활동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미유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유는 단지 익숙해졌을 뿐이라며 초창기에는 실수를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유아는 이렇게 멋진 옷을 입어보는 건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유가 왜 모델 일을 시작했는지 궁금해하고 미유는 부모님이 항상 바빠서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받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팬이 생기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하게 되었고 자신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아에게도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면 된다고 그리고 모든 순간을 즐기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감독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계속 사진으로 담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나고 군중들은 그를 보고 흥분합니다. 그는 미유에게 다가가 촬영을 계속하자고 말한다. 그는 미유를 벽으로 밀치고 그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려 하지만 유아는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본다. 그가 그들을 가로막고 쇼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쇼가 그를 때리려 하지만 유아는 그를 밀쳐낸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유아는 자신의 주먹이 얼마나 느리게 느껴졌는지 생각한다. 그는 소동을 일으킨 것을 걱정하며 잘생긴 남자를 때려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지만 사람들을 멋있다고 생각하며 환호한다. 쇼는 복싱을 하는데도 어떻게 졌는지 궁금해한다. 감독은 그들에게 4K로 모든 것을 촬영했으니 가라고 말한다. 쇼가 뛰쳐나가자 미유는 그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쇼가 계속 자신을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쇼의 행동이 항상 나빴다며 이번 일로 그는 다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아에게 모델 활동을 더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유아는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자신이 그 일을 제대로 할 만큼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결국 거절합니다. 감독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아마추어라 보수를 줄 수 없었기에 감사의 뜻으로 촬영해서 사용한 모든 옷을 그에게 줍니다. 유아는 경험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했지만 감독은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그가 자신들을 구해줬으니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아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미유는 앞으로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에게 행운을 빕니다. 그 후 차 안에서 감독은 유아가 계속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쉽다며 그가 스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들을 다시 보며 미유는 유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합니다. 감독은 그녀가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고 유아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며 놀립니다. 유아는 옷장을 정리하며 새로 산 옷들을 모두 챙깁니다. 그의 사진이 여기저기 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한 여성이 그를 반드시 영입해야겠다며 다른 에이전시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찾아오라고 지시합니다. 그가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미유와 나란히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고 그녀는 그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한편 다른 세계에서는 렉시아의 기사들이 고블린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기사가 고전하는 와중에 갑자기 그녀 뒤에서 고블린이 나타나지만 고블린은 쓰러지고 유아가 등장합니다.
모두 그를 보고 놀라며 유야는 고블린들을 손쉽게 처치합니다. 렉시아는 그가 진짜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유야는 고블린들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그는 기사 중 한 명을 치료하고 렉시아가 그에게 다가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어두운 숲에 왔다고 말합니다. 유야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갑자기 그와 결혼할 것이냐고 묻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공주로서의 그녀의 지위를 상기시키고 그들은 유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렉시아는 첫눈에 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하지만 유야는 숲속이 위험하다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그가 실제로 숲속에 산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들은 그의 집을 보고 놀라고 기사는 자신을 아젤리아 기사단장 오웬이라고 소개하고 렉시아를 아젤리아의 첫째 공주로 소개하며 그녀가 왕위 계승 서열 2위라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유야는 그녀가 공주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식 방문이 아니고 그는 그들의 구원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야는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들은 그의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다른 나라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렉시아는 그가 다른 나라의 왕족이라고 상상하지만 오웬은 다른 가능성을 걱정한다. 오웬은 그가 렉시아를 처음 구했을 때 감사할 기회가 없었기에 그를 찾으러 왔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그를 계속 생각해왔다며 그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그와 결혼해달라고 청한다. 유야는 당황하고 청혼이 너무 짝스럽다고 생각하며 공주는 사랑이 이렇게 간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읽었던 모든 로맨스 소설을 떠올리며 사랑에는 장애물이 있어야 하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유야는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긴장하지만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한다. 오웬은 그들이 거기에 온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왕이 그를 왕궁에 초대하여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유야는 망설이지만 오웬은 왕명이라며 유야가 동의할 때까지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유야는 초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오웬은 왕궁까지 여행 시간을 포함해 약 5일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유야는 새 학교 시작에 차질이 생길까봐 만남을 연기하려 하지만 오웬은 유야가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한다. 두 사람이 자리를 뜨고 렉시아는 다음 만남에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라며 유야에게 준비하라고 말한다. 왕궁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렉시아 암살 시도 실패를 보고하고 있다. 가면을 쓴 남자가 등장하고 그가 렉시아에게 암살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어두운 숲에서 몬스터들에게 제거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가면을 쓴 남자는 렉시아가 어떻게 무사히 돌아왔는지 의아해하며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가면을 벗고 흉측한 얼굴을 드러내는데 그는 왕족임이 밝혀지며 렉시아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 유야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왕을 만날 약속을 달력에 표시하고 새 유니폼을 입고 학원 첫날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그가 걸어가자 모두 그를 쳐다보며 유명 모델인가 보다고 생각한다. 그가 도착하자 원장이 그를 맞이하지만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며 사과하고 유야에게 학교 생활을 즐기라고 당부한다. 유야는 정식 학생으로 학급에 소개되고 우리는 그를 기뻐하는 요와 신고를 본다. 축구 경기 장면으로 바뀌고 우리는 로이라는 학생을 만난다. 그는 골을 넣고 모든 여자아이들이 그를 응원한다. 유야는 옆에서 그의 실력에 감탄하며 지켜보고 카에데라는 여자아이에게서 말을 건다. 그녀는 왜 경기에 참가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유야는 아직 체육복이 없다고 말한다. 로이가 혼자서 상대팀과 맞서다가 그들을 속여 공을 팀 동료 아키라에게 패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키라는 골을 향해 돌진하며 특수기술을 쓰려고 준비하지만 실수로 공을 카에데 쪽으로 차버립니다. 그러나 유야가 이를 막아내고 심지어 골까지 성공시킵니다. 모두가 놀라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카에데가 괜찮은지 확인하지만 카에데는 그의 매력에 놀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아키라는 급히 다가와 사과하며 그녀의 하인이 되겠다고 맹세하지만 카에데는 괜찮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요는 아키라를 변호하며 그는 단지 약간 특이할 뿐이라고 말하고 아키라는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전합니다. 그 후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교복을 갈아입으러 가는 카오리가 등장합니다. 모든 여자애들이 유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마치 왕자님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카에데가 있었던 모든 일을 그녀에게 이야기하자 여자애들은 유야가 멋지니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카오리와 카에데는 둘 다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다고 주장하죠. 다음 수업 시간에 유야는 운동장에 있는 카오리에게 손을 흔들어요. 하지만 갑자기 몇 명의 불량배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이닥쳐요. 그들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여자애들을 둘러싸고 모든 학생들이 소란을 지켜봐요. 학생들은 그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불량배 그룹인 레드 오거스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유야는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보게 돼요. 카오리는 그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유야의 형 유타는 그녀를 교장의 딸이라고 지목한다. 카오리는 그 두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유야를 학원에 받아들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러 왔다고 말한다. 카오리는 경찰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유야의 누나 사라는 경찰이 오기 전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납치하여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 깡패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상황이 나빠진다. 유야는 그녀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다리가 떨린다. 이전 세계에서 훨씬 강한 상대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정서적 충격을 받는다. 친구들은 그가 당황하자 걱정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린다. 그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4층이라 층이라는 사실에 못 올라게 하지만 유야는 무사히 착지한다. 그는 달려들어 옛날에 괴롭힘 당했던 아라키와 맞서는데 아라키는 그에게 본때를 보여줄 시간이라고 말한다. 아라키는 그의 부하들을 유야에게 보내지만 유야는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순식간에 무장해제시킨다. 아라키가 공격하려 하지만 유야는 그를 지나쳐 카오리를 구하는 데 집중하지만 아모리라는 거구의 남자에게 막힌다. 그 남자가 그에게 돌진하지만 유야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를 옆으로 던져버린다. 유야는 카오리에게 가서 괜찮은지 확인하지만 갱단 두목이 유야에게 돌진한다. 유야는 간신히 피하지만 두목은 오토바이로 공격한다. 유야는 길을 비켜서고 그 남자는 결국 오토바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추락한다. 두목은 기절하고 경찰이 도착한다. 모든 불량배들이 체포되고 학생들은 수업으로 돌아가는 말을 듣습니다. 유야는 카오리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카오리는 갑자기 약해지지만 유야가 받쳐주고 둘은 잠시 감정을 나눕니다. 한편 유야는 붉은 오니들이 쓸모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보스에게 목이 졸리며 상황을 책임지라고 비난받습니다. 소라는 유야를 위해 애원하지만 걷어차여 넘어지고 유야는 계속 목이 졸립니다. 하지만 유야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막고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보스가 유야에게 달려들지만 유야는 그를 노려봅니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모든 것이 가라앉고 유야는 자신이 왜 그를 구했는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야는 그들이 자신에게 끔찍하게 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족이기에 버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형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모든 잘못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합류하고 그는 자신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만 모두들 그가 어떻게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는지 놀랍니다. 유야는 다른 세계를 탐험하지만 올린의 경고를 떠올립니다. 어두운 숲은 그 땅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여겨지며 도시를 쉽게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몬스터들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유야는 예전에 그 집을 소유했던 현자에 대해 생각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는 더 강한 몬스터를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울음소리를 듣고 오크에게 공격받는 존재를 봅니다. 강아지는 어두운 에너지로 빛나지만 싸우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유야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 오크가 공격력 2000이 넘는 600레벨 오크 왕임을 알게 됩니다. 유야는 자신에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여 구출을 포기하지만 오크는 계속해서 강아지를 때리고 짓밟습니다. 유야는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오크의 주의를 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돕기로 결정했다. 그는 돌격했지만 한 방에 오크를 쓰러뜨렸고 용기를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일이 너무 쉽게 끝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레벨 1일 때 쓰러뜨렸던 오우거를 떠올리며 그런 엄청난 무기를 만든 현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개를 살폈지만 개는 그에게 으렁거렸다. 그는 개에게 약물을 주려고 했지만 개는 결국 기절했다. 그는 재빨리 개를 치료했고 개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개와 이야기하려고 했고 개가 갈 곳 없이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개는 기쁘게 동의하고 유야는 갑자기 테이밍 스킬을 얻어 개를 새로운 동료로 삼습니다. 그는 개의 스탯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 레벨 500의 브리펜리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능력치에 감탄합니다. 그는 이름을 지어줄 생각을 하며 검은 털을 보고 나이트라고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나이트는 기쁘게 그에게 뛰어오릅니다.
그들은 그의 집으로 돌아가며 오크 왕이 떨어뜨린 아이템들을 확인합니다. S급 마석과 오크 왕이 사용한 검과 갑옷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고 재단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희귀한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는 나이트를 빚어주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며 여전히 레벨 235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00레벨 몬스터를 쓰러뜨렸는데도 레벨업이 안 된다는 사실에 이상함을 느끼지만 레벨업 시스템은 나중에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 학교에 가기 전에 나이트를 집에 두고 나온다. 강아지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친구들에게 근처에 애견샵이 있는지 묻는다. 카에데는 이 소식에 흥분하며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유야는 카에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불안해한다. 카에데는 사과하고 유야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사진이 없다고 말한다. 친구들은 그런 유야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유야는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친구들은 근처 애견샵에 대해 알려주지만 방과 후에 함께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에데는 유야를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유야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데이트 같았던 상황을 떠올리며 그냥 괜찮다고 말한다. 집에 돌아오자 라이트가 달려들고 유야는 카에데가 가게에서 골라준 물건들을 라이트에게 보여준다. 새 목걸이를 나이트에게 채워주고 산책을 가기로 한다. 공원에 가자 모두가 나이트를 멋지다고 귀엽다고 쳐다본다. 거기서 카오리를 만나 나이트를 소개한다. 카오리는 나이트를 쓰다듬으며 귀엽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완벽한 커플이라고 생각한다. 카오리가 나이트 견종을 묻자 팬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 모른다고 얼버무린다. 하지만 카오리는 나이트가 매우 똑똑하고 유야가 입양해서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야를 부르는 여자아이의 목소리 알고 보니 함께 작업했던 모델 미유였다. 마침 그녀도 이 근처에 살고 산책 삼아 공원에 왔다고 한다. 유야가 두 여자를 소개하자 다른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한다. 사람들이 미유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던 미유는 자리를 떠나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 미유가 떠난 후 카오리는 미유가 유야의 여자친구인지 묻지만 유야는 한 번밖에 만난 적 없고 자신에게는 너무 좋은 여자라고 놀란다. 하지만 카오리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갑자기 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한 남자가 그녀의 핸드백을 들고 도망친다. 카오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유야는 나이트에게 그 남자를 뒤쫓으라고 말한다. 그들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이트는 곧 남자를 끌고 돌아온다. 유야는 카오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며 달려든다. 그러나 유야가 길을 막고 손쉽게 그를 무장해제하고 제압한다. 사람들은 그를 멋지다고 생각하며 환호하고 카오리는 다시 한번 구해서 고맙다고 한다. 그들은 남자를 경찰에 넘기고 유야는 집으로 돌아간다. 유야는 계속해서 어두운 숲속 깊은 곳을 탐험한다. 나이트와 함께 그들은 수많은 괴물들과 마주친다. 다른 오크 왕을 만나지만 이번에는 나이트가 실력을 발휘하여 목을 물고 혼자서 처리합니다. 계속 가던 중 레벨 6 3북의 수정사슴을 만납니다. 유야는 투명 상태로 관찰하며 인상적인 마법 능력치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투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각되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슴이 돌격해오자 두 사람은 갈라섭니다. 나이트가 공격하려 하지만 사슴은 마법으로 폭발을 일으켜 방어합니다. 다시 공격을 준비하여 유야에게 물줄기를 발사하지만 유야는 간신히 피합니다. 유야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이트에게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밤은 재빠른 움직임으로 사슴 주위를 뛰어다니지만 사슴은 마법으로 반격하여 주변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밤은 결국 공격을 적중시키고 유야는 틈을 타 마무리 일격을 날린다. 아이템을 확인하던 중 유야의 눈길을 사로잡는 상자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자동으로 청소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는 프라이버시 기능까지 갖춘 휴대용 목욕 세트였다. 뜻밖의 아이템에 놀란 유야는 바로 사용해보기로 하고 여러가지 설정을 확인한다. 숲 한가운데서 사용하기엔 너무 위험하니 집으로 돌아가 밤과 함께 편안한 목욕을 즐긴다. 다음날 그들은 엄청난 속도를 가진 바늘 롤러와 싸운다. 처음에는 고전하지만 유야는 롤러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공격을 피하고 롤러가 벽에 걸리게 만든 후 제압한다. 그가 마침내 레벨 240에 도달하고 나이트도 레벨 510에 도달한다.
괴물이 충돌한 벽이 갑자기 갈라지며 동굴이 드러나고 둘은 동굴을 조사해보기로 결정한다. 유아가 적을 탐지하지만 몬스터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방에 도착하자 동굴이 갑자기 밝아진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유아는 충격적으로 시체를 발견하지만 라이트는 박에 있는 책을 가리킨다. 유아가 책을 확인해보니 그것은 현자의 책이었다. 유아가 책을 읽으며 현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모든 종류의 기술을 익혀 신처럼 강력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들조차 그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했지만 그는 그의 초대를 거절했다. 책이 유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며 네가 강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경고한다. 유아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현자의 목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고 한다. 현자는 유아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묻고 유아는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현자는 자신의 마법에 대한 모든 지식을 책에 채워 넣는다. 하지만 그는 유아는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몸에 마법 회로가 없어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어놓는다. 그러나 현자는 유아에게 행복을 찾고 좋은 삶을 살라고 하며 자신의 마법 회로를 유아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한다. 유아는 집으로 돌아와 책으로 마법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는 주변의 마법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마법 에너지 조작 기술을 익힌다. 그는 손에 마력을 모으고 사용하고 싶은 마법을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물공을 상상하며 실험해보는데 나이트도 함께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물공을 쏘아보는데 엄청난 위력으로 나무를 뚫고 지나갑니다. 한편 왕궁에서는 오웬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는 유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공주가 유아에게 청혼했다는 말에 왕은 유아가 자신의 딸을 유혹했다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학교로 돌아온 유아는 현자의 책을 떠올리며 그가 배우는 마법은 다른 세계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비전이기 때문에 마법 사용에 대한 경고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간다고 알려주며 4명씩 조를 편성합니다. 유아는 카에데, 아키라, 그리고 린이라는 여자아이와 한 조가 됩니다. 카에데는 여행이 기대되지만 유아는 캠핑 장비가 없다고 말하자 카에데는 함께 쇼핑을 가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쇼핑몰로 향하고 신고는 카오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요 역시 유아가 카오리와 친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장 딸인 그녀를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오리는 그들에게 그냥 다른 학생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한다. 유아는 아키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신고는 그가 못 온다고 말한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유아가 배낭을 고르도록 도와준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결국 오락실에 간다. 신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인형 뽑기 기계에 있는 것을 보고 신이 나지만 자신은 게임을 정말 못한다고 말한다. 유아는 자신의 약점 감지 능력을 사용하여 한번 해보기로 한다. 약점을 찾아내 한 번만에 인형을 획득합니다. 카에데가 고양이 인형을 따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다시 실력을 발휘해 쉽게 따줍니다. 결국 모든 친구들을 위해 상품을 따주고 카오리는 오락실에 처음 와봤다며 선물에 감사를 표합니다. 여자애들은 옷 쇼핑을 하러 가고 남자애들은 휴식을 취하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십니다. 유아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얼마나 즐거웠는지 생각하지만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고 대피해야 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유아는 여자애들이 불에 더 가까이 있을까봐 걱정합니다. 계단에 도착하자 유아는 남자에게 친구들을 보았는지 묻습니다. 요는 카에데에게 전화를 받는데 카에데는 아직 2층에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유아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계단을 급히 올라가 불의 근원지에 도달한다. 스프링클러로는 불을 끄기에 충분하지 않아 유아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몸에 물의 층을 덮어 불길을 뚫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든다. 연기로 인해 기절한 소녀들이 보이고 유아는 그들을 찾기 위해 서두른다. 그는 간신히 그들에게 도달하며 다른 사람이 더 있는지 궁금해한다. 건물을 스캔하기 위해 탐지 스킬을 사용하고 그들이 유일한 생존자임을 확인한다. 유아는 마법으로 소녀들을 보호하지만 불길이 치솟으며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 걱정한다. 한편 요와 신고는 밖에서 지켜보며 경찰들에게 친구들이 아직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불을 진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한다. 유아는 출구를 찾아 달아나지만 천장이 무너지고 유아가 피하는 사이 카오리가 그에게 받은 선물을 떨어뜨린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유아는 탈출구가 없음을 깨닫고 마법을 사용하여 건물을 부수고 자신의 탈출구를 만든다. 건물이 흔들리지만 유아는 여자아이들과 함께 무사히 빠져나온다.
여자아이들은 치료를 받고 소방관들은 그의 무모한 행동을 질책한다. 카오리의 아버지가 도착하여 다시 한번 딸을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유야는 죽은 수달핀을 돌려준다. 카오리는 아버지를 껴안고 유야는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나이트가 그에게 달려들고 유야는 그들이 가족임을 깨닫는다. 유야는 마법이 자신의 상상의 물질화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법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그래서 이동에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며 가고 싶은 곳에 집중하자 차원문을 열어 어두운 숲속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잘 된 것에 신이 났지만 이미 가본 곳에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나이트에게 먹이를 주러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탐험하기로 하고 동굴을 발견하는데 마침 고블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설적인 검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엄청난 희귀 아이템들을 발견합니다. 보관 스킬로 모두 보관하고 나이트와의 팀워크가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굴을 나와 유야는 오늘은 이만 하자고 하지만 나이트는 계속하고 싶어서 슬퍼합니다. 유야는 수학여행 준비를 해야 한다며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이트는 갑자기 달아납니다. 유야가 그를 뒤쫓고 나이트는 앞쪽에서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유야는 조심스럽게 투명화 스킬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부상당한 소녀가 여러 마리의 고블린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유야는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나이트가 그를 잡아끈다. 정의 고블린이 나무를 부수며 공격하지만 무언가 실이 방해하는 것 같고 소녀가 반격하여 고블린의 팔을 잘라낸다. 유야는 실드를 해치고 지나가지만 고블린들이 갑자기 소녀에게 달려든다. 소녀는 실로 공격을 막지만 정의 고블린이 그녀를 공격하여 기절시키는 것 같다. 고블린이 소녀에게 다가가자 유야가 나타나 나이트와 함께 고블린들을 제압한다. 하지만 갑자기 수많은 고블린들이 나타나자 유야는 자신의 신성한 채찍을 사용하여 모든 고블린들을 속박하고 한 번의 공격으로 모두 짓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여러 대상을 공격할 수 있고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움 후 그는 그 소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나이트는 그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냥 소녀를 두고 갈 수 없지만 소녀는 갑자기 깨어나 자신이 들려있다는 사실에 놀라 땅에 떨어집니다. 유야는 그녀에게 자신의 치유 주스를 건네주고 그것은 그녀의 모든 상처를 순식간에 치유합니다. 소녀는 그 효과에 놀라며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유야는 자신과 나이트를 소개하지만 나이트는 그녀에게 적대적이고 유야는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소녀의 이름이 루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숲에서 훈련 중이었는데 엘리트 고블린에게 습격당해 공경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하지만 유야는 자신이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유야는 자신도 훈련 중이었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루나는 이 말을 듣고 무언가 이유로 놀랍니다. 유야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루나는 땀과 흙투성이로 더러운 자신을 사과하지만 유야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근처에 몸을 씻을 강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유야는 그의 목욕통을 꺼냅니다. 그는 밖에서 보초를 서고 루나는 그가 이런 희귀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유야는 그 아이템을 크리스탈 사슴에게서 얻었다고 말하고 루나는 그가 그런 괴물을 물리쳤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유야는 어두운 숲이 그냥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루나는 사실 의뢰를 받고 이곳에 왔다고 밝히지만 유야는 듣지 못한다. 루나는 둘 다 숲에서 훈련 중이니 함께 훈련하자며 유야에게 동행을 요청한다. 혼자 훈련하게 두는 게 마음에 걸린 유야는 결국 함께하기로 한다. 그 후 유야가 루나의 연습을 도와주고 루나도 유야를 가르쳐주는 등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보인다. 둘 다 강해지고 루나가 엘리트를 물리치는 장면에 나온다. 유야는 루나를 칭찬하지만 루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유야는 수학여행 때문에 가야 한다며 설명하려 하지만 루나에게 잘 전달되지 않자 사과하고 루나는 유야의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 훈련날 이후 유야는 목욕을 하며 휴식을 취하지만 루나가 갑자기 나타나 함께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한다. 유야는 당황하지만 루나는 유야에게 매달리며 그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한다. 유야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등을 씻겨주겠다고 하지만 수건을 떨어뜨리고 유야는 당황한다. 유야의 반은 수학여행을 떠나고 그는 친구들과 카드게임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카에드는 그가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유야는 전날 밤 잠을 많이 못 잤다고 인정한다. 유야가 게임에서 이기고 친구들은 그가 5번이나 연속으로 이긴 것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유야는 그저 운이라고 생각한다. 유야는 낮잠을 자기로 하고 운에 많은 포인트를 투자했기 때문에 계속 이길 수 있었던 것이며 루나와의 사건도 운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유야는 잠에서 깬다. 학생들은 옷을 갈아입고 선생님은 이틀 동안 야영을 하며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강에는 물고기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다고 말한다. 카에데는 식물이 독성이 있을까봐 걱정하지만 사와다는 학교 의사가 대기 중이라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그의 사무실에서 항상 비명이 들려서 무섭다고 생각한다. 아키라는 하루 정도는 굶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와다는 이것이 수업의 일부이며 학급 간 경쟁이라고 말한다. 유야는 우승 상품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와다는 자신의 보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최선을 다하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감흥이 없다. 학생들은 숲에 남겨지고 유야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아키라는 생존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3명은 그를 바보 취급하며 무시한다. 리는 유야와 카에데에게 낚시를 시도해보라고 제안하고 자신과 아키라는 식용식물을 찾아보기로 한다. 모든 학생들이 강가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카에데는 너무 느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물가에 있는 요를 보고 그는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 있다고 경고한다. 카에데는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할지 궁금해하지만 유야는 자신의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장소를 찾는다. 이 지역에는 물고기가 많지만 카에데는 물이 너무 얕아서 낚싯대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야는 다른 계획이 있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어두운 숲의 괴물들에 비하면 물고기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루나에게 배운 것, 괴물의 행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카에데는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유야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카에데는 그가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야는 자신이 너무 열중했다고 인정하고 루나에게 조언에 대해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어두운 마을 한 구석에서 인형으로 가득 찬 가게를 보게 됩니다. 루나는 자신의 실을 사용해 모두의 목을 베고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낀다. 그녀는 유야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녀는 암살자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죽여왔다. 하지만 그녀는 유야가 다르다고 느끼며 그를 더 일찍 만났다면 자신의 삶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헤드헌터로 알려진 암살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으며 다음 목표를 준비한다. 유야와 카에드는 린과 다시 만나 그들이 얻은 것들을 보여주고 린은 유야가 맨손으로 모든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에 놀란다. 유야는 아키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아키라는 린이 자신을 독버섯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곰을 유인하는 미끼로 썼다며 불평한다. 유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의 상태를 확인해 독에 중독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지만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도한다. 린과 아키라는 자신들이 모은 식물을 보여주고 유야는 그들을 칭찬하며 독버섯을 제거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은 것들을 선생님께 보여주러 건물로 향하고 다른 학생들이 음식을 검사받아 독성이 없는지 확인받는 모습을 본다. 유야는 카오리를 만나고 그녀가 그의 팀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다. 그들은 이번 경험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카오리가 그녀의 팀에게 호출을 받는다. 아키라는 유야가 카오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놀라워하며 자신도 유야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팀은 자신들의 수확물을 사와다에게 보여주고 그녀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가져온 첫 번째 팀이라며 칭찬한다. 그녀는 보너스 생각에 신이 나지만 요리 점수도 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녀는 누가 요리를 할 계획인지 묻고 모두가 유야를 가리킨다. 사와다는 유야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며 그녀의 보너스가 그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지만 유야는 그녀가 동기를 너무 솔직히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유야는 혼자 살던 경험과 다른 세계에서 요리했던 덕분에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는 꽤 인상적인 식사를 준비합니다. 팀원들은 먹기 시작하고 유야는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하지만 사와다는 술을 마시고 온 뒤에 와서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놀랍니다. 그녀도 음식을 맛보고 유야는 그들이 음식을 어떻게 생각할지 긴장하지만 결국 그들은 음식을 놀랍다고 여깁니다. 사와다는 학교 최고의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들지만 그의 요리가 더 낫다고 말하며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유야는 혼자 살면서 자신만을 위해 요리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에 기쁩니다. 식사 후 사와다는 그와 결혼하자고 제안하고 모두 놀랍니다.
그녀는 연구에 집중했기 때문에 요리나 청소를 할 줄 모르고 이전에 연애 경험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가 밥을 먹은 후 그녀는 그를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청혼하고 자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두들 그녀에게 그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말하고 카에데는 유야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와다는 그와 결혼하겠다고 고집하며 그를 기다리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유야는 그녀가 자신의 선생님이라는 점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긴장하지만 그녀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사와다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를 가슴에 안고 카에데는 그를 떼어놓으려 하고 아키라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늦게 유야는 라이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순간이동합니다. 창고에 있는 음식을 이용하여 그는 재빨리 라이트를 위해 저녁을 준비합니다. 밤이 먹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두가 함께 샤워를 하고 있는 캠프로 순간이동합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유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키라는 그의 몸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고 유야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고 엄청난 근육질인지 믿을 수 없습니다. 한편 여자 화장실에서 리는 모든 남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카에데를 놀리지만 그들은 카오리를 만나고 사와다가 유야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카오리는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여자들은 사와다가 특정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에데는 유야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카오리는 자신이 유야를 좋아하는지 고민하지만 곧 아니라고 부정한다. 리는 그녀가 너무 티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카오리는 유야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궁금해한다. 다음날 아침 몇몇 학생들은 자신의 물건이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하고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키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유야는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다. 그룹은 아침을 찾으러 돌아다니기로 하지만 아키라는 나무에 긁힌 자국을 보고 겁에 질린다. 유야는 아키라가 곰을 유인하는 데 쓰였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상황을 파악한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 곰이 갑자기 여자들 앞에 나타나고 그녀들은 황급히 도망친다. 곰이 그녀들을 뒤쫓자 모든 학생들이 공포에 빠진다. 사와다는 무리에게 함께 숨으라고 신호한다. 곰이 테이블에 부딪히고 사와다는 그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사와다는 넘어지고 곰이 그녀에게 달려들지만 유야가 가로막는다. 그는 곰과 싸우다 곰을 바닥에 내던져 기절시킨다. 그는 사와다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와다는 평소 같았으면 곰과 싸운 것에 대해 그를 야단쳤을 텐데 목숨을 구해줬으니 봐주겠다며 심지어 다시 결혼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한다. 유야는 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카오리는 결국 경비견으로 삼을 것이며 다시 사람을 공격하면 그냥 먹어버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곰은 이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고 캠핑 여행은 끝이 난다. 집으로 돌아온 유야는 저승의 왕을 만날 예정이고 렉시아는 그를 만나러 가는 중이다. 숲에서 악마 부리를 발견한 그는 렉시아 일행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 제거하기로 한다. 나이트가 한 마리를 베고 유야가 창을 던지지만 악마가 잡는다. 그래서 그는 망치로 바꾸고 악마를 완전히 뭉개버리며 주변을 정리한다. 그는 다시 한번 현자의 무기에 감탄한다. 악마는 이상하게 생긴 투구를 떨어뜨리고 유야는 그것을 써본다. 그를 지켜보는 이상한 토끼가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렉시아 일행이 다가온다. 오웬은 그를 보고 걱정하고 유야는 투구 때문임을 깨닫고 재빨리 벗는다. 그들은 그를 다시 만나서 기뻐한다. 그들은 그가 왕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공식적으로 그를 왕궁으로 초대한다. 그러나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나이트가 렉시아에게 갑자기 뛰어들고 유야는 그것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유야는 루나가 사용하는 실을 발견하고 나이트가 공주를 보호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오웬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루나는 실패해서 자책하지만 도망치려다 유야에게 공격당해 기절한다. 유야는 정말 루나인 것을 보고 놀라고 렉시아는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합류한다. 그는 루나가 렉시아를 공격하려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이트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유야는 루나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한다. 렉시아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오웬이 달려와 혼자 가지 말라고 하지만 렉시아는 유야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말한다. 유야는 그녀가 확실한지 묻고 렉시아는 자신도 공격받은 이유와 유야와 루나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유야는 순간이동을 사용하여 더 빨리 돌아가기로 하고 오웬은 뒤에 남는다.
렉시아는 순간이동에 놀라고 그들은 루나가 깨어나기를 기다린다. 유아는 숲에서 루나를 어떻게 만났고 함께 훈련까지 했는지 설명하지만 렉시아는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사용한 순간이동 주문에 더 관심이 있다. 유아는 순간이동 마법을 생각했더니 그냥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렉시아는 그를 믿을 수 없다며 순간이동 마법은 동화 속 이야기로 여겨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만약 누군가가 그가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생각 없이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루나를 부르며 얼마나 더 자는 척할 생각인지 묻습니다. 루나는 들켰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고 렉시아는 그녀가 가짜로 자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절하게 묵인했다고 말합니다. 렉시아는 그녀의 이야기를 묻지만 루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지만 유아도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루나는 자신이 고아로 살아남기 위해 폐품을 주어 살았지만 결국 한 남자에게 거둬져 읽고 쓰는 법과 암살 기술을 배우고 결국 암흑길드에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유아는 암흑길드에 대해 궁금해하고 렉시아는 그들이 온갖 범죄를 기획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합니다. 루나는 수많은 암살을 저질렀고 헤드헌터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말을 이어갑니다. 렉시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놀랍니다. 유아는 나이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처음에 자신에게 공격적이었던 이유를 깨닫습니다. 루나는 렉시아를 암살하는 임무를 받았지만 실패했으므로 사형당하거나 암흑길드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보장되었다고 밝힙니다. 유아는 그녀를 걱정하지만 루나는 잠깐 만났을 뿐인데 왜 신경 쓰느냐고 묻고 유아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었기에 친구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루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렉시아가 그녀를 대신해서 일하고 경호원이 되라고 말하며 가로챕니다. 루나는 무슨 말인지 묻고 렉시아는 자신과 유아만 암살 시도를 알고 있으므로 비밀로 할 수 있으며 공주 경호원이라면 암흑길드가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루나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범죄자이고 죽인 사람들을 생각하며 손에 피가 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렉시아는 그녀의 손이 예쁘다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유아의 목욕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 거절하지만 렉시아는 그녀를 꾸짖으며 자신을 죽이지 못했으니 패배자라고 하고 이제 자신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루나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한편 오린과 그의 병사들이 고블린들에게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후퇴를 강요당하고 렉시아의 보호는 유아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루나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아 렉시아를 폭군이라 생각하지만 렉시아는 첫 번째 명령으로 유아의 목욕에 대해 더 듣고 싶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루나는 유아가 희귀한 목욕용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든 목욕을 할 수 있게 해주며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렉시아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사용해보겠다고 요구합니다. 렉시아는 루나와 함께 목욕을 하기로 결심하고 유아에게도 함께하자고 초대하지만 그는 긴장하며 거절합니다. 그녀는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함께 목욕을 즐기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지만 렉시아가 갑자기 루나에게 유아를 좋아하냐고 묻고 루나는 그저 친구라고 말합니다. 렉시아는 루나가 유아를 좋아하는 게 티난다고 말하지만 루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렉시아가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렉시아는 유아와 결혼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루나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렉시아는 그들이 단지 친구라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루나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렉시아는 갑자기 유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선하며 유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선포합니다. 유아를 얻는 자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나는 당황하지만 유아를 빼앗길까봐 경쟁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유아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렉시아는 그 순간부터 루나가 자신의 경호원이자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목욕 후 유아는 저녁을 만들 조니 타이머. 렉시아는 요리를 하겠다고 나서지만 감자 하나를 썰다가 칼을 떨어뜨리는 등 서툰 모습을 보이며 사고를 칠 뻔하고 결국 유아가 요리를 하게 됩니다. 소녀들은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며 렉시아는 유아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루나는 이를 질투하며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아 움직이기 힘들다며 유아에게 자신에게도 먹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유아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떠올리며 그녀의 요청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루나가 음식을 먹으면서 렉시아를 보고 미소 짓자 렉시아도 질투하며 자신에게도 먹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아는 렉시아가 다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렉시아는 공주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명령하고 유아는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밤이 되자 소녀들은 함께 잠들고 유야는 피곤해졌지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그들은 오웬과 그의 부하들과 다시 만나고 유야는 그를 두고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오웬은 유야의 동행자들에 대해 궁금해하며 유야는 다시 한번 나이트를 소개합니다. 오웬은 전날 렉시아를 구해준 것에 대해 나이트에게 감사를 표하고 루나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렉시아는 자신이 암살자였고 그녀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경원이 될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루나는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그렇게 빨리 드러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웬은 즉시 그녀를 포위하지만 렉시아는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오웬은 그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거부하지만 렉시아는 자신들이 함께 잤기 때문에 루나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 했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결국 오웬은 받아들이지만 그녀를 감시하겠다고 말합니다. 유야가 갑자기 끼어들어 집에서 하루를 더 보냈기 때문에 이제 궁으로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웬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라고 말하며 도로를 따라가면 마을에 도착할 수 있고 그곳에서 수도로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렉시아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곧 방문해달라고 하지만 루나는 갑자기 유야에게 달려가 그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렉시아는 충격을 받고 자신도 키스를 하러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오웬은 못 들은 척하며 계속 길을 나아갑니다. 유야는 그 키스에 대해 생각하며 그녀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결국 목욕을 하며 긴장을 풉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생명체가 몰래 들어온 것을 깨닫고 자신이 방금 그것을 기다렸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그 생명체는 이에 당황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유야는 그 생명체의 스탯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스킬이 레벨업되어 그것이 가진 스킬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성스러운 땅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생명체는 주변에 빛의 필드를 생성하고 그것은 유야에게 강화 효과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야는 감탄하며 이름을 지어주기로 한다. 모습을 보고 아카츠키라고 이름 짓는다. 나이트가 시간을 알려주고 유야는 서둘러 학교로 돌아간다. 수업 중 사와다 선생님은 보너스와 관련된 구기 종목 경쟁을 알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첫 번째 종목은 축구이고 반은 두 팀으로 나뉜다. 규칙을 잘 몰라 유야는 골키퍼를 맡는다. 경기 시작과 함께 류는 맹렬하게 혼자서 상대팀을 제압하고 득점한다. 카에데는 감탄하지만 리는 그들에게 두 번째 비밀 병기가 있다며 카에데에게 점프하라고 한다. 그녀가 위아래로 뛰어다니는 동안 모든 남자아이들이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아키라가 류에게서 공을 빼앗는다. 아키라는 사기가 충전되고 리는 자신의 계획이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키라는 모두를 제치고 슛을 날리지만 유야가 순식간에 막아내고 모두 그의 움직임에 놀란다. 그는 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류는 최대한 세게 던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유야는 던져보는데 결국 다른 골대에 공을 넣고 자신이 득점한 건지 궁금해한다. 방과 후 유야는 모델 에이전시의 접근을 받지만 그는 곧바로 거절한다. 담당자는 그가 관심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유야는 이미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미유가 그를 설득하려고 나타나고 그의 친구들은 그가 그 모델을 아는 것에 놀란다. 유야는 우연히 한번 같이 일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잡지 표지를 보게 된다. 그들의 스포츠 경기 포스터가 갑자기 그들 근처에 떨어지고 가오리가 그것을 쫓아온다. 하지만 편집장은 갑자기 학교에 관한 기사를 쓰고 행사를 통해 유야를 촬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의 승인을 받으러 간다. 다른 세계에서 유야는 해골 몬스터를 물리치지만 자신이 더 강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숲속 더 깊은 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매우 단단해서 일반 공격으로는 긁히지도 않는 검은 나무로 가득 찬 지역을 발견한다. 그는 갑자기 아카츠키가 어떻게 그렇게 커졌는지 궁금해하지만 아카츠키는 실제로 그의 뒤에 있었고 미스릴 멧돼지의 공격을 받는다. 유야는 스스로를 치유하려 하지만 멧돼지는 다시 그를 공격한다. 그는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멧돼지가 그에게 돌진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토끼가 나타나면서 멧돼지는 날아갑니다. 토끼는 자신을 우사기라고 소개하고 유야는 그것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멧돼지는 다시 일어서지만 우사기는 순식간에 멧돼지를 없애버리고 유야는 주변 나무들까지 파괴된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유야는 멧돼지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우사기가 온갖 칭호를 가진 엄청난 강자임을 알게 됩니다. 유야는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토끼는 그에게 자신의 발차기를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유야는 자신의 발차기를 선보이고 우사기는 그에게서 가능성을 봅니다.
우사기는 자신의 발차기를 보여주며 여러 그루의 나무에 구멍을 뚫고 유야에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유야는 나무 하나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고 우사기와 스파링을 시작합니다. 유야는 자신이 왜 훈련받는지 의아해하고 우사기는 자신의 계승자로 삼고 싶어라고 밝힌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한다. 그는 신이란 특정 분야를 마스터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이며 자신은 신의 발차기꾼이라고 밝힌다. 그들의 임무는 세상의 부정적인 측면의 현연인 비열한 자들로부터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유야는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에 선택권이 있는지 묻고 우사기는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비열한 자들과의 싸움은 불가피하므로 가능한 많은 동맹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유야는 신이 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나이트와 아카츠키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우사기는 어쨌든 그를 계속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지만 그의 집 주변의 결계의 감명을 받아 그에게서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한다. 유야는 그것이 단지 현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식을 교환하는 거래를 한다. 유야가 킹 맷질 멧돼지에게 쫓기는 모습이 보이고 우사기는 유야에게 재대결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야는 고전하지만 발차기와 채찍을 함께 사용하여 멧돼지를 물리칩니다. 유야는 승리를 자축하고 멧돼지가 여러 개의 SS급 아이템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합니다. 우사기는 세상에 SSS급과 EX급 몬스터가 존재하며 악당들은 전설급에서 더욱 강력하다고 설명합니다. 유야는 갑자기 진화 알림을 받고 온몸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외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날 유야는 탁구 대회에 참가하고 감독은 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상대는 저격수로 알려진 국가대표 선수이며 유야조차 놓치는 엄청난 서브를 날립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했던 멧돼지에 비하면 유야는 다음 서브를 쉽게 받아치며 심지어 테이블에 구멍을 낸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경기를 포기한다. 사진 기자들은 유야가 너무 빨라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불평한다. 카에데는 유야를 데리고 배구를 하러 간다. 팀원 중 한 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팀장은 그를 따라간다. 경기가 시작되자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공이 터져버리고 코트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이다. 상대팀은 즉시 기권하고 팀장은 사진 기자들이 뭔가에 정신이 팔려 또다시 사진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카에데는 유야를 위로하며 이긴 건 이긴 거야 라고 말하고 그 순간 갑자기 비명이 들린다. 그들은 카오리를 보고 유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의 팀원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유야에게 서브를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유야는 테니스 경기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상대 선수들은 유야 또한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는 계속되고 카오리가 서브를 넣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빗나가고 유야는 카오리를 격려합니다. 다시 서브를 넣으려 하지만 라켓을 던져버리고 유야는 다른 학생이 사실 카오리에게 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알게 된 유야는 경기를 장악하고 모든 공을 처리하며 경기를 이어갑니다. 카오리는 도와주려 하지만 다시 라켓을 던지고 거의 넘어질 뻔하지만 유야가 잡아주고 마침내 감독이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카오리는 유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카오리는 유야에게 식사를 대접하려 하지만 유야는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며 살해할 필요 없다고 하자 카오리는 그 대신 유야에게 키스합니다. 한편 우사기는 악당 중 한 명과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사기는 마법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소녀는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야 하는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는 유야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며 감사를 표하고 소녀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제고하며 유야가 더 큰 위협이라고 판단, 그를 먼저 찾아 처리하기 위해 떠난다. 기관장은 다음 과제를 검토하며 유야의 사진들을 보고 만족스러워한다. 그녀는 잡지 판매량이 얼마나 잘 될지 생각하지만 부하 직원은 다른 기관들도 이걸 보면 유야를 노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기관장은 걱정하지 않고 유야가 자신들의 기관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을 세운 듯하다. 유야의 집으로 돌아와 유야와 카오리는 함께 공부한다. 유야는 수학 공부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카오리는 유야가 자신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으니 문제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야는 자신의 언어 이해 능력 덕분에 영어가 쉽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한다. 회상 장면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 유야는 자신의 성적이 걱정되고 카오리는 유야에게도 잘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함께 공부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녀는 아카츠키를 처음 만나고 그의 애완동물들이 자는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한다. 카오리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녀가 간 후 유야는 그녀가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한다.
카오리는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 앞에 서게 되고 유야는 그녀를 따라온다. 카오리는 문에게서 불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하고 유야는 불안해한다. 유야는 그 문이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설명하고 문에 손을 대보라고 말한다. 카오리의 손은 장벽에 막히고 유야는 자신이 허락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카오리는 다른 세계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고 유야는 몬스터와 마법의 세계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마법 능력을 보여줍니다. 카오리는 놀라워하고 유야는 다른 세계 덕분에 학교를 공격한 불량배들을 처리하고 백화점 화재에서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설명합니다. 카오리는 믿을 수 없어 하고 유야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은 다른 세계로 건너갑니다. 카오리는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고 유야는 나이트와 아카츠키가 이 세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이트는 늑대 같은 페니르이고 아카츠키는 돼지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지만 아카츠키는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합니다. 카오리의 상태창이 갑자기 나타나고 유야는 이 세계에선 능력이 능력치로 표현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의 초기 능력치가 자신이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고 놀라며 자신은 모든 능력치에 1밖에 없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 레벨업한 과정과 그로 인해 외모가 완전히 변한 것을 설명하며 마치 부정행위를 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았다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오리는 화제를 돌려 세상을 더 보고 싶다고 합니다. 유야는 집 울타리 밖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더 보여주겠다고 동의합니다. 카오리는 그와 약속을 하고 유야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둘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생기고 카오리는 그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편 수도에서 렉시아는 궁으로 돌아오고 왕은 유야가 함께 있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오웬은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고 설명하고 왕은 루나와 관련이 있는지 묻습니다. 루나는 즉시 렉시아 암살을 시도했다고 인정하고 왕은 검을 뽑아 그녀를 처형하려 합니다. 왕은 그녀에게 달려들지만 멈추고 그녀의 실력을 인정합니다. 루나는 왕의 검이 어떤 것을 막아도 베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팔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렉시아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자신이 경호원으로 삼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면 증오하겠다고 말한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괴로워하며 결국 루나를 렉시아의 경호원 중 한 명으로 인정한다. 그 후 왕은 오웬에게 루나에 대해 더 자세히 묻고 오웬은 그녀가 암흑길드의 헤드헌터로 알려졌다고 설명한다. 왕은 이것이 유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오웬은 유야가 루나를 잡았고 자신의 집으로 루나와 렉시아를 데려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렉시아가 남자의 집에 머물렀다는 말을 듣고 유야를 베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격분하기 시작한다. 오웬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지만 왕은 자기가 거기에 없었으니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한때 렉시아를 죽이려 했던 가면을 쓴 남자가 보인다. 그는 사실 첫째 왕자 레이거였고 그의 부하가 어떤 귀족이 루나를 고용하여 렉시아를 암살하려 했지만 유야 때문에 실패했고 심지어 그녀가 렉시아의 경호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부하가 유야가 궁전에 초대받았다고 언급하자 네가르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부하에게 비밀 무기인 마법 봉쇄 장벽을 건넨다. 이 장벽은 범인의 모든 마법을 무력화시킨다. 이로 인해 왕을 지키는 마법사들이 힘을 잃게 되고 상대해야 할 사람은 오웬과 루나뿐이 된다. 부하는 계획이 실패하면 정체가 드러날까 걱정하지만 네가르는 그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야는 아카데미 대회 후 하루의 휴가를 더 얻고 수도를 방문할 준비를 한다. 그는 농사일을 하다가 양괴물을 처치하고 여러 아이템을 얻는다. 그 중에는 최고의 수면 경험을 제공하는 마법의 희귀 아이템도 있다. 유야는 근처 마을로 향하고 이 세계에 고양이 소녀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돈이 없어서 거래를 하기 위해 길드로 향한다. 주인은 그의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어디 출신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야는 자신이 작은 섬 출신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주인은 그의 외모를 보고 귀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야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맹세하지만 주인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주인은 그가 무엇을 팔려고 하는지 궁금해하고 유야의 아이템 박스 스킬을 보고 놀랍니다. 유야는 고추를 한 움큼 꺼내고 주인은 즉시 유리에 놀랍니다. 그는 고추를 검사하고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고품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야는 그냥 동네 가게에서 산 평범한 고추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그것을 모두 100금화에 사겠다고 제안하고 유야는 그것이 많은 돈인지 궁금해하며 왕국의 화폐 가치를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주인은 평범한 가족이 1년에 5금화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백금화는 한 가족이 20년 동안 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신분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드 카드를 주고 유야는 수도로 가는 방법을 묻습니다. 주인은 수도로 바로 가는 마차에 대해 알려주고 그곳에 도착한 유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에 놀랍니다. 아카츠키는 궁전을 가리키고 유야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궁전으로 향하고 오웬이 그를 맞이합니다. 오웬은 그에게 곧바로 왕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하고 유야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당황하지만 오웬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는 단지 비공식적인 알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렉시아와 루나가 방 안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고 유야는 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왕은 즉시 렉시아가 그에게 청혼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유야가 자신의 딸을 유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흥분하지만 오웬이 그를 진정시킵니다. 왕은 렉시아에게 줄 선물을 가져오지 않은 유야에게 만족하지 않고 그러자 유야는 양털로 만든 친구 세트를 급히 꺼냅니다. 렉시아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왕은 유야가 자신의 딸을 바로 눈앞에서 유혹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오웬은 유야가 그들의 풍습을 알지 못한다며 왕을 말리려 하고 유야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렉시아는 친구를 선물하는 것은 그 사람과 결혼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유야는 실수했음을 깨닫고 왕은 그를 뵈려고 하지만 갑자기 암살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왕은 근위병들에게 사격을 명령하지만 한 남자가 마법천장 장벽을 작동시켜 화살을 막습니다. 암살자들이 공격하지만 유야는 그들을 때려 눕히고 기사와 함께 쉽게 모두 제압합니다. 렉시아는 그를 껴안고 칭찬하지만 루나는 질투심을 느껴 그녀를 떼어놓으려 하고 왕은 유야를 노려봅니다. 오웬은 한 암살자의 특정 문장을 발견하고 그들은 첫째 왕자 레이거가 공격 배후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경호원들 사이에 공격 소식이 퍼지고 왕은 방에 틀어박힌 듯합니다. 유야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오웬이 렉시아를 지켜달라고 부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야는 렉시아를 찾아 나서고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만 렉시아가 갑자기 나와 처음이니 수도를 둘러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루나는 그녀의 상황을 상기시키지만 렉시아는 만약 형이 암살자를 더 보낸다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꼴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루나는 그녀의 판단에 동의하지만 렉시아가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루나는 성에 머물라고 말하고 자신이 유야를 안내하겠다고 하지만 렉시아는 그들을 둘만 남겨두고 싶지 않아 거절합니다. 오웬은 자신이 유야를 안내하고 두 여자는 성에 남을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두 여자 모두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두 여자는 함께 나가고 오웬은 멀리서 지켜봅니다. 렉시아는 유야에게 보석상을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루나는 다른 제안을 하고 두 소녀는 그를 두고 다툰다. 소란을 피우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유야는 두 미녀를 거느린 귀족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들은 도시를 둘러보고 유야는 모험가 길드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는 수도로 가는 길에 상인 길드에 등록했다고 말한다. 루나는 그가 사냥을 더 자주 하므로 모험가 길드에도 등록하는 것이 몬스터 재료 거래를 더 쉽게 하고 퀘스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루나는 유야와 함께 퀘스트를 가고 싶어서 자신도 등록하기로 한다. 렉시아는 그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루나는 렉시아도 등록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렉시아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불평하지만 루나는 유야가 아마 렉시아와 함께 퀘스트를 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점원 아멜리아를 만나 신청서를 받습니다. 유야는 작성하기 시작하지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마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현자가 마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모든 종류의 마법과 순간 이동 마법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람, 불, 물만 적습니다. 다음 질문은 마력에 관한 것이고 아멜리아는 크리스탈 구슬을 사용하여 사람의 마력을 측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야는 왜 상태창을 그냥 확인하지 않는지 의아해하지만 아멜리아는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자신의 상태를 비밀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루나는 자신의 마력을 측정하여 구슬이 노랗게 빛나게 하지만 그녀는 마법에 능숙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유야의 차례인데 모두가 놀라게도 구슬이 산산조각납니다. 아멜리아는 이것이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유야는 사과하며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묻지만 아멜리아는 괜찮다고 말한다. 아멜리아는 그들의 지원서를 검토하지만 그가 3가지 다른 종류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읽고 충격을 받는다. 유야는 문제가 있는지 묻고
아멜리아는 3가지 종류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를 동화 속 인물의 영역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렉시아는 그가 놀랍다고 생각하고 유아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마법을 적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멜리아는 그들의 지원서를 기계에 넣고 기계는 그들의 길드 카드를 생성한다. 아멜리아는 새로운 모험가로서 그들은 F랭크로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유아는 캐스트 완료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묻지만 아멜리아는 그들이 자신의 속도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이템 수집 퀘스트의 경우 식물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과도하게 채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룹은 퀘스트 게시판을 확인하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유아는 갑자기 글렌다라는 여자에게 접근받는다. 그녀는 그가 특수정 수정을 파괴하는 것을 본 후 그와 팀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자들은 그녀가 너무 많이 마셨다며 그녀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 여자는 떠나지만 유아를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렉시아는 다른 여자들로부터 유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제고하지만 루나는 이미 그녀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오웬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고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약초를 채집하는 것입니다. 유아는 그의 식별 기술이 수확 지층까지 제공하는 것에 놀랍니다. 루나는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어려움을 겪고 렉시아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뻐합니다. 그녀는 누가 더 귀중한 약초를 많이 모으는지 보는 루나와의 경쟁을 제안하고 승자는 하루 종일 유아와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웬은 그들에게 그 지역의 약초를 과도하게 채취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모두 그를 남겨두고 찾으러 떠나고 유아는 혼자 남았다. 그는 만화 회복 식물을 찾아내지만 아카츠키는 그를 돕다가 매우 독성이 강한 식물을 발견한다. 여자아이들이 약초를 가지고 돌아오고 유아는 그들이 채취한 것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오웬이 갑자기 달려와 제1황자의 위치를 발견했다며 유아의 도움을 요청한다. 렉시아와 루나는 성으로 돌아가고 유아와 오웬은 길을 나선다. 그들은 버려진 집에 도착하고 주변은 고요하다. 오웬은 황자가 이미 다른 병사들에게 붙잡혔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자 칼이 병사 한 명에게 날아온다. 그들은 황자가 경비병 한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유아가 나이트를 보내 그를 구한다. 오웬은 왕자를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왕자는 그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거부합니다. 왕자는 갑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자살을 시도하고 오웬은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유아가 즉시 다가가 그를 막습니다. 왕자는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결국 쓰러집니다. 오웬은 유아에게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그들은 왕자를 데려가려 하지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집이 날아갑니다. 왕자는 약병 속 소녀를 보고 안도하지만 소녀는 상황을 분석하고 그가 실패했으므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왕자는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려 했다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지만 소녀는 자신의 진짜 계획은 그를 이용해 전쟁을 일으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다고 밝힙니다. 왕자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는 그를 끝장내려 합니다. 오웬은 그를 구하려 하지만 갑자기 화살에 맞습니다. 유아는 화살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하지만 소녀는 더 많은 화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오웬은 소녀가 무엇을 노리는지 궁금해하고 소녀는 인류를 멸망시키려 한다고 밝힙니다. 기사들은 화살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소녀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녀는 그들을 끝장낼 준비를 하지만 유아는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화살을 날려버립니다. 오웬은 그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소녀는 그가 자신이 찾던 유아임을 깨닫습니다. 소녀는 그와 싸우고 싶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써버렸다는 것을 알고 일단 물러서기로 합니다. 왕자는 데려가지만 유아는 소녀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남습니다. 레이건은 왕 앞에 끌려오고 금이병들은 그의 가면과 옷을 벗겨 흉터투성이 그의 몸을 드러냅니다. 렉시아는 그를 보기가 힘들어하고 우리는 그녀가 사실 그의 부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한때 자신의 마법을 제어하지 못해 그가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렉시아의 마법 에너지에 휩싸인 후 그는 결국 미쳐버렸고 파괴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을 억누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몸에 더 많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세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을 돕지 않고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킨 왕을 비난합니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었고 유아는 그 심정을 이해하는 듯합니다. 메가르는 자신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며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유아가 갑자기 자신이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치유 주스를 꺼냅니다. 메가르는 처음에는 거부하려 하지만 그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됩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레가르는 재빨리 거울을 봅니다.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하는 그에게 유야는 자신의 주스가 만병통치약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전설적인 약초이기 때문에 왕은 충격을 받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런 희귀한 약초를 사용한 유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유야는 자신의 정원에서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레이건은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사형 선고를 받을 처지라 생각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렉시아는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궁금해하고 왕은 그가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렉시아는 그 죄가 자신에게 향한 것이므로 그를 사면하기로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왕은 레이거가 자신을 공격하기도 했으므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렉시아는 왕에게 레이거도 용서해줄 것을 고집하고 결국 왕은 동의하여 레이거는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이후 왕은 유야의 상을 고려합니다. 렉시아가 그에게 청혼하고 루나도 그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에게 기사, 자기와 토지, 저택을 하사합니다. 유야는 방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고 곧바로 잠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수수께끼의 소녀와 싸우는 꿈을 꾸고 패배한 뒤 갑자기 깨어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와 어울리자고 하지만 그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뛰어가 카오리를 지나칩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는 수수께끼의 소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세계로 돌아가 악에 대비하여 열심히 훈련합니다. 기사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갑자기 공격받습니다. 소녀가 나타나자 유야는 자신이 왜 공격받는지 의아해한다. 소녀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며 유야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힌다. 한편 카오리는 유야의 집을 방문하여 그와 함께 공부하려 한다. 문이 열려있기에 카오리는 안으로 들어가 다른 세계를 둘러보며 유야를 찾지만 갑자기 멀리서 폭발음을 듣게 된다. 소녀는 유야에게 화살을 쏘지만 유야는 나이트와 함께 소녀에게 돌진하여 발차기를 날리고 나이트가 이어서 공격한다. 소녀는 유야의 실력에 감탄하며 그가 더 강해지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녀가 다시 유야에게 화살을 쏘자 유야는 그 근처에 있는 카오리를 발견한다. 카오리는 놀라며 유야는 카오리를 감싸려다 폭발에 휘말린다. 소녀는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자신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지만 유사키가 갑자기 나타나 공격을 멈춘다. 그는 조사를 하느라 늦었다며 사과하고 소녀의 이름이 유리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녀가 신궁의 제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유리는 자신의 스승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한다고 밝힌다. 그녀는 유사키가 항상 늦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스승은 항상 인간들을 보호했지만 결국 그들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말한다. 유사키는 신의 역할은 사악한 존재와 싸우는 것이라며 신의 기술을 사용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행성과 맺은 계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리는 자신이 스승으로부터 신의 기술을 물려받았을 뿐 신의 칭호를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계속 싸우고 유이가 유사키가 자신을 구할 때 사용한 기술을 흉내내어 빈틈을 만들어내고 유사키가 그녀에게 발차기를 날린다. 유리는 인간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복수를 포기하지 않고 사악한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유이는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가 유사키에게 돌진하며 두 사람은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유사키가 타격을 입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아카츠키가 갑자기 싸움터로 달려와 신성한 땅 스킬을 발동시켜 유리의 힘을 빼앗고 유이가 그녀를 기절시킬 기회를 얻습니다. 유사키는 신 외에도 사악한 것에 맞서는 신성한 짐승들이 있으며 아카츠키가 그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리가 더 이상 사악한 힘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이에게 처리하도록 그녀를 남겨두기로 합니다. 카오리가 달려오지만 갑자기 그녀 뒤에 괴물이 나타납니다. 유이는 한 방에 괴물을 제거하고 카오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유이는 이 세계에서 자신의 삶이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무서워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레벨업하고 치터라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처음 구해줬을 때부터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항상 친절했으며 그 첫 만남 이후로 그를 좋아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 시리즈는 일단 끝난다.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